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년부터 광주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고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획일적인 복지를 제공해왔던 등급제가 다음 달에 폐지되지만 장애인들은 새로운 제도에도 허점이 많다며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어내는 파렴치한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내년부터 광주에서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남 지역의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돼 부양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150만 명 선을 유지했던 광주의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2020년 149만 명을 시작으로 15년 뒤에는 140만 명 선이 무너져 2047년이면 126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내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0.14%였던 자연 증가율이 내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2047년이면 마이너스 0.82%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전남 지역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46.6세였던 중위 연령이 2025년부터 50세를 넘어서 2047년이면 63.1세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도 2047년이면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43만 명과 4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2047년이면 전남 지역 인구 2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담하는 노령 인구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도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교사 노동조합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임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 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광주 사립교원의 정원이 3,300여 명으로 전체 중등교원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립교사 채용을 광주시 교육청에 위탁하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채용 비리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한편 이제부터는 더위의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기온만 높게 올랐다면 이제부터는 습도도 높게 올라서 덥고 습해서 불쾌한 본격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광주 전남의 식중독 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경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불쾌 지수는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실내 습도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3시부터 일요일 새벽 6시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최고 100mm의 비가 지나겠고 남해안 지역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고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단에 비난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모 여고의 기간제 교사였던 37살 김모 씨는 지난해 1학년을 맡았습니다. 김 씨는 옆반 여학생이 거부하는데도 집요하게 요구한 끝에 자신의 차와 원룸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했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나아가 여학생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올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MR 카드를 줘서 그 서술형 문제 8점짜리 하나를 부채금 해줬고요. 그다음에 객관식을 하나 더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광주지법은
어린 학생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져버렸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징역 3년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김 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성관계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댓글 수천 개를 달고 우리 법원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3일엔 10살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받았던 보습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화순군이 발주한 관급공사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화순군 산림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은 화순군 현 산림조합장인 63살 조모 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용도가 정해진 조합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이로써 화순군 산림조합 수주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이들은 화순군 간부 공무원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타이어 금형업체인 세화 IMC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비리 혐의로 모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세화 IMC를 인수했던 55살 A 형제와 현 대표이사 40살 B 씨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세화 IMC를 인수한 뒤 거래 정지가 임박했다는 사정을 미리 파악해 회사 주식 620여만 주를 팔아 손실을 피하고 A씨 형제의 다른 회사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세화 IMC 옛 경영진들 역시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장애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31년 동안 유지되어 이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바뀌는데요. 장애인들은 새로운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이 복지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 1급인 김정우 씨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시행될 새 장애 등급 종합조사가 걱정입니다. 주변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김 씨는 현재 하루 6시간, 월 평균 198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새로 발표된 조사표에 따라 모의 평가를 해보니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빠져 지원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잖아요. 새 장애 등급 종합조사표는 정부가 획일화된 평가를 받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겠다며 낸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새로 발표된 활동 보조 서비스 종합조사표가 여전히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장애인 단체가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3명은 지금보다 활동 시간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과거 평가의 문제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와 같은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환각, 환청, 공격 성향 등은 드문 반면 이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데 빠져 있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계절별 옷 선택이나 청결 상태 확인 등이 힘들지만 단순히 옷 갈아입기로 활동 지원 시간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오른다 생각했으면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실제 그러잖아요. 근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당신들이 이거 안 한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자, 예산 없이 어떻게 증액이 될까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주장이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평가원이 매뉴얼에 따라 세부 평가해 획일화의 문제는 보완될 것이고 제도가 시행된 후 지적사항이 있으면 3개월 내에 장애인 단체와 위원회를 꾸려 이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또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에 대한 월평균 시간도 7시간 늘었다며 오히려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활동전 월 평균 시간이 약 120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종합조사표 도입되면서 실제 장애인분들이 가진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하면서 전반적인 지원 시간도 약 7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장애 등급제 활동 지원 예산 추경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 동성을 이어가는 장애인 단체는 오는 1일에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을 속이고 등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이런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남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33살인 정모 씨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정 씨는 어느 날인가 자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온 김모 여인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고 이 때문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정 씨는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년간 1,700만 원을 김 씨에게 줬고 이 돈을 갚기 위해 또다시 돈을 빌리는 바람에 빚은 7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몇백을 주라 이제 어찌가 뭐 하고 그러니까 이해는 이제 지적인 그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내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김 여인은 600만 원만 빌렸고 나머지는 정 씨가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씨 가족들은 준 사기죄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자친구가 지적장애 3급이란 사실을 알고 접근해 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친구의 통장에서 4개월간 900만 원을 훔쳤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들이 판단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절도는요,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대상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런 사기 범죄도 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을 찾으려는 것이죠. 발달장애 전문가들 역시 지적장애인들은 피해를 당해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다며 주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증거 능력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 발달지원센터에서 진술 조력자로서 이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과 검찰은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농성 지하차도 공사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농성 지하차도 경사 완화 공사 과정에서 도시철도 1호선 가설물이 발견돼 관련 공사 일정이 오는 8월 28일까지로 지연될 예정입니다. 농성 지하차도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두 차례 계약 변경을 통해 준공 시기가 10개월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기간에 지하차도 공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원 9곳에 대해 오는 9, 10월쯤 제안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이전에 실시 계획 인가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직접 조성하는 재정 투입 공원 15곳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까지 2,613억 원을 투입해 공원 기반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때 전국 7위 규모의 유통업체였던 지역 향토기업 빅마트를 기억하시나요? 과거 빅마트의 창업자이자 현재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하상용 씨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책을 펴냈습니다. 빅마트 창업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하상용 대표의 이야기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대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빅마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쇼핑 봉투 유료화처럼 전국 최초로 한 것들이 많았는데 처음에 빅마트를 창업할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제가 빅마트를 34살에 창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고향이 영암이고 또 직장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학교는 광주에서 다니고 이렇게 서울, 광주, 영암을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항상 영암이나 광주가 서울보다 물가가 비싸요. 그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꾸면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저한테도 사업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던 게 창고형 할인점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면 우리 소비자들 편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또 결국 대기업에 매각하게 됐죠. 당시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뭐라 그럴까요?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거꾸로 이제 회사를 인수하는 그 회사한테 직원들 전체 인수하고 그리고 협력업체들을 3년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아무리 조그만 회사라도.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때 같이 했던 장애인들이 한 50여 명 있었는데요. 그분들, 그 다음에 실버 주차 도우미라고 해서 65세 어르신들이 한 100여 명 같이 근무했었어요. 그분들까지 전체 이렇게 다 인수를 시키는,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빅마트를 청산하고 나서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다른 사업을 하셨나요? 재능기부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합시다 그러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니까 부담스러운데, 그러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서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듭시다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랬던 과정이 제가 이렇게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일에 좀 집중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빅마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역 기업인 빅마트를 가자라고 해서 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분 덕분에 사실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마움을 잊지 않고 다시 어떤 여력이 된다면 혹은 내가 힘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 중에 하나가 광주 재능기부센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입니다. 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서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도 창업이 특히 이제 실패 위험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씩 앞으로 더 나가야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겪어왔던 이런 일들이 나도 과거에 아픔도 겪었고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요. 우리 직원들은 그 10여 년, 15년이라는 세월이 본인의 청춘을 다 바친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회사는 비록 없어졌지만 그분들과 함께 했던 그 열정이나 그 청춘, 그 시절을 꼭 기록에 남기고 싶었고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상당히 용기를 내서 쓴 그런 책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다면 다시 한번 뭐든 하겠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지역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위해서 일하고 싶고 또 청년 창업자들 응원하는 일, 그런 일 계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다른 도전에 성공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들이어서 그런지 울림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진보연대 등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며 총파업을 적극 지지할 뿐만 아니라 함께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공정임금제 실현과
교육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와 광복회 등 11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학생 독립운동의 진실을 상세히 수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현행 교과서에는 학생 독립운동이 아예 서술되지 않거나 조선총독부 자료를 인용해 참가 규모 등이 축소돼 있다며 새로 개편되는 교과서에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말 동안 가볼 만한 곳을 안내해드리는 금요일 이슈인투데이 시간입니다. 장마철에도 목적지를 잘 정하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비가 와도 즐거운 완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정수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완도 여행은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통일신라 때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한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가 있는 장도입니다. 장도는 완도 장자리 마을에서 목교를 타고 건너가는데요. 네. 전복을 엎어놓은 듯 둥글넓적한 섬에는 내성문과 외성문이 복원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벽 아래엔 방어와 그리고 또 접안시설을 세운 목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섬 정상엔 해상왕의 얼을 기리는 사당이 있는데요. 해마다 이곳에선 정월 대보름날엔 풍어와 안전을 비는 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를 잘 돌아보려면 장보고 기념관을 이렇게 둘러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은 비가 좀 오니까요. 네. 비가 와도 즐길 수 있는 네. 공간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장도 바로 인근에 있는 해양 생태 전시관입니다. 이 완도는 대한민국 청정 바다의 수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리아스식 해안도 있고요. 여기에 갯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해양 생물이 또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양실에는 네. 바다의 특징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생태실에는 해양 생태계의 순환과 그리고 완도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종류와 그리고 또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그 가로 100m, 가로 10m 그리고 네. 높이 2.5m의 대형 수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퍼즐과 탁본, 낚시 등 다채로운 체험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완도에서 바다를 볼 수도 있지만 숲 생태계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완도 수목원인데요. 네. 섬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우람한 산세를 자랑을 합니다. 이 지천으로 늘어선 온대와 그리고 와. 난대성 상록수들이 네. 가득하고요. 여기에 또 무엇보다 온실을 한가득 채운 신기한 열대 식물들도 이곳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꽃길보다 더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맑고 싱그러운 푸른 숲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곳엔 600여 미터의 완도 상황산 자락에 자리한 수목원에 이곳 그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네. 난대림 자생지가 또 이곳에 있습니다. 네. 또 1년 내내 싱그러움을 간직하는 푸른 숲이 이곳에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산림 체험과 휴양 그리고 또 치유 체험을 또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푸르른 수목들을 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네, 야경이 아름다운 완도 타워입니다. 이거 완도 타워는 외부에 또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 이거 야관 그 완도 타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곳이 매일 밤 이렇게 환상적인 레이저 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레이저 쇼는 10시까지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시간을 네. 잘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멋진 완도 여행 마무리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네, 이 완도타워 레이저쇼 네. 호감이 가는데 제가 주말에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수정 여행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국제방송센터가 남부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 옆에 국제방송센터를 설치하고 대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최첨단 방송시설과 기능실을 갖추고 있는 국제방송센터에서
수영대회 주관 방송사인 MBC와 일본 아사히 TV는 국내외 방송사의 방송 제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5가지 혁신을 통해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어제 혁신 선포식을 열고 편리하고 안전한 농어촌과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의 동반자 등 5가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5가지 혁신을 통해 스마트팜과 청년농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해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된 12살 여중생이 친아버지로부터도 상습적으로 학대당했다고 폭로한 광주 MBC의 기자들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심사위원들은 광주 MBC 우종훈, 남궁욱, 이정현 기자의 보도가 부모와 경찰, 법원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안전망이 왜 한 소녀를 보호하지 못했고 죽음으로 이어지게 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실증적이고도 분석적으로 접근했다고 평가했습니다.